다우고 S&P 500이고 뭐 저기 뭐 나스닥이고 우리가 저기 봤던 게 뭐냐면 2월 20일부터 이제 쭉 떨어지는데 저기 나스닥으로 볼까요? 뭐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이제 영문도 모르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헤지펀드들까지 다 도망갔는데 영문도 모르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뭐 저가 매수 감사합니다 하고 못 도망가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여기까지는 누가 다 도망간 것 같다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랬다라는 거는 나중에 후속 보도로 확인을 하죠. 이때도 제가 헤지펀드들 2월 20일까지 다 도망간 것 같다. 이제 완전히 시장 마지막 판 다 접었다 떨이 하고 근데 이제 우연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때부터 시장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고 나서 이제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이 그 브로커 헤지펀드들 대신 이제 사주고 팔아주고 뭐 이렇게 옵션 해주고 장사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관들은 헤지펀드들은 역대로 빠르게 주식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였다고 나중에 기사가 이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봤던 흐름이 역시 정말 그랬구나 하고 항상 후속 보도로 우리가 이번에도 그랬었네 하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개미들은 그런데 역대로 많이 물타기를 했다고 또 자료가 나와요. 보고서가. 여러분들도 기사를 잘 찾아보시면 맨날 쓸데없는 이상한 데 보지 마시고 정말 괜찮은 기사들 보시면 다 나옵니다. 저라고 뭐 어디서 뭐 남들 모르는 막 정보를 어디서 알겠어요? 여러분들 보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정보 자료 저도 똑같이 볼 뿐입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그거를 제대로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표현을 이런 말은 좀 건방진가? 좀 이렇게 꿰뚫어 보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거기 이제 숨어 있는 행간의 뜻을 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해석해 주는 것보단 제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건데 스스로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기관들은 최대로 익스포저를 줄였어요.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개미들은 뭣도 모르고 계속 왜냐하면 그 전까지 시장의 겉으로 나오는 말만 믿으니까요. 그렇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믿고 어디 가서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객관적으로 못 보니까 도망갈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정선 카지노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선 카지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이원 리조트나 강원도 정선 구경 한번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넓은 주차장에 막 외제차 그랜저 먼지가 수북이 앉은 것들 많아요. 그 앞에 전당포들 엄청나게 많은 거 보이시죠? 재미로 이제 놀러 가셨는데 사장님들이 어떻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돈이 그냥 한 5억이 날라간 거예요. 이거 지금 집에 이제 못 가죠? 회사에 못 갑니다. 공장에 전화해가지고 저기 공장장한테 대충 맡기고 나 저기 또 일 있어서 못 간다 핑계 대고 이 돈 메꿔야죠. 그거 지금 회사에 들어갈 돈인데 이제 전당포에다 차 맡기고 뭐 하고 이제 못 가고 여인숙에서 이제 여관에서 자면서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평생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근데 여기까지 이제 크게 떨어졌을 때 헤지펀드들도 슬슬 이 정도에서는 오르겠지. 지들도 200일선에서 기관들도 돈 빼면서 여기서부터는 오르겠지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들도 뭔가 콜옵션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개미들처럼.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장난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기들 예상보다 더 떨어졌죠, 시장이. 그래서 여기서 개미도 손해보고 헤지펀드도 손해봅니다. 그래도 개미가 훨씬 많이 손해봤죠,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제부터는 다 배판이 되죠, 무조건. 사람들이 이제 악이 받쳤어요. 다음 판 배판 전부 조그만한 돈 가지고도 몇 배로 걸 수 있는 옵션 거래를 여기다 장난질을 전부 다 치고요. 그리고 전부 테슬라 2배짜리, 뭐 나스닥 3배짜리 전부 거기에만 들어가더라 이거죠. 이것도 나중에 서학개미들 그런 거에 다 나옵니다. 자료에 한 일주일 뒤에 기사 제가 다 보여드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공포가 여기서 이제 RS가 하여튼 많이 이제 여기서 진정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 투심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자, 이제 바닥은 다졌다. 더 이상 이 바닥은 안 나온다 해서 전부 다 몇 배로 콜을 거니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그때부터는 커지죠. 한번 조금만 떠도 갭으로 빵 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달부터 아주 재밌는 일이 뭐다? 2월 20일부터 떨어진 이것이 피보나치로 올라갈 때, 예, 여기로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38.1%로 올라갈 것 같은데, 이때 200일선하고 만난다. 이 200일선을 넘지 못하고 부딪히고 내려오면, 그때는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진다. 예전에 그 오랜 그 시계열, 장기 시계열로 제가 이 뒤에 거 다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통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그 아무래도 요새 한 보름 사이에 좀 회원분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회원분들이 한 10명 정도 뭐 10명 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제 채널의 스타일을 잘 모르고 그 전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쭉 보았나 이 흐름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요새 제가 블로그나 영상에서 일부러 한 번씩 그간의 큰 흐름을 한 번 더 이렇게 쉽게 알으시라고 한번 쫙 되짚어서 한번 이렇게 쭉 얘기하는 기회를 한 두어 번 가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런다고 오해는 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얘기는 해볼게요. 자, 200일선이라는 건 말이죠. 200일선하고 지금 200일선이라는 거 일단 한번 이렇게 200일선이 중요한 것이 그전에도 한 번씩 이렇게 떨어졌는데 떨어졌다 큰 갑작스러운 예상 못한 이벤트 때문에 한번 떨어져도 200일선은 항상 최후의 저항선이 됩니다. 지지선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200일선에서 대부분 한번 첨벙해도 올라오면 대부분 V자 반등이에요. 금방 시장에 큰 어떤 장기적인 구조적인 변화는 안 옵니다. 그런데 200일선이 한번 침범 당했는데 200일선에서 건너오지를 못한다. 올라오지를 못한다. 자, 그때부터는 상당히 긴 기간 3개월에서 6개월짜리로 빠지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집니다. 과거 데이터들을 봤을 때요. 그래서 그런데 마침 여기서는 200일선에 빠졌다가 200일선을 다시 딛고 오르냐 실패하냐 아주 중요한 기로인데 그게 딱 시간상으로 너무 재밌게 떨어진 고점에서 피보나치 사람들의 투심에 작용이 되는 38.2%하고 정확히 딱 떨어지는 아주 재밌는 때가 와서 이거 팝콘 먹으면서 봅시다 했다는 거죠. 예. 두 가지 경우가 사람들의 투심이 변하게 되는 피보나치 어떤 그 수열적인 문제하고 200일선이 저항선이 되냐 지지선이 되냐 돌파를 하냐 못하냐의 문제하고 동시에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면 사실 굉장히 미래가 비관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금년 1분기에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그 본색을 시장이 깨닫게 되는 1월 20일 취임 이후로 100일 정도 될 때 4월 정도 될 때 시장에 충격이 오는데 마스터 플랜 세력 그 전에 달러 패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마스터 플랜 세력들도 시간을 트럼프가 완전히 달러 패권을 망쳐버리기 전에 뭣도 모르고 자기는 이제 달러 패권을 키운다고 하죠. 그쪽 극우 마가들은. 근데 이제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기축통화 패권을 망가뜨리는 똥볼을 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계속 늦추면 안 되고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마스터 플랜 세력들도 4월쯤에 한번 트리거를 당기지 않겠냐. 이거는 아주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오래전부터 봤던 거예요. 근데 실제 지금 정확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예상보다 200일선을 딱 해갖고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면서 이때부터는 전부 다 지금 여기에 묶여있는 헤지펀드 기관들하고 개미들이 이제 갈수록 더블 배판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떨어졌을 때도 저번 여기가 바닥이겠지 라고들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어떤 관세나 다른 충격이 오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더 크게 배로 떨어지죠.
자, 배판, 두 판, 네 판, 여덟 판, 16판 막 그렇게 이제 엄청난 이제 조금만 뭐 해도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역사적인 기록이 한 번 나왔죠. 여기서 점점 제곱으로 이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나스닥이 12%가 오르는 아주 이틀 사이에 이런 변동성은 2차 대전 이후에 5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경우도 한 번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2분기 전망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충 2분기 어떤 식으로 좀 될 것 같은가 한번 봅시다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정세에서 4월 5일부터 나왔던 그 세력들의 반격, 일단은 파월이 먼저 이빨을 드러냈다고 했고요. 그 뒤로 이제 주말 사이에 제이미 다이먼부터 해가지고 모든 전통 금융 세력이 사실은 제이미 다이먼이 선동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약속한 듯이 일시에 다 나오겠어요. 그것도 있고 엊그제까지는 옐런 누님이 마지막으로 나왔죠. 어제하고 그제 사이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최종 보스 옐런 누님까지 나와가지고 미국 안에 있는 그 마스터 플랜 세력들은 다 나와가지고 프레임을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그 카톡에다 말씀드렸던 프레임을. 자, 어쨌든 시장은 큰 문제가 지금 없죠. 왜냐하면은 한번 우리가 그때 이런 흐름으로 보면서 2분기 적어도 일단 4월은 굉장히 큰 변동성이 지속된다. 근데 이것이 4월 말로 갈수록 진폭이 잦아든다. 잦아들면서 방향을 잡을 것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지금 4월 시작하고 크게 한번 지금 엄청난 진폭. 진폭이 이렇게 크게 4월 달에 변동성이 온다고 했는데 설마 이 정도일 줄은 아무도 몰랐죠. 설마 이 정도 다들 정신이 없으셨죠. 한번 크게 흔들리고 진폭이 지금 계속적으로 왜 진폭이 그때 계속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잖아요. 하지만 제가 조삼모사라고 그랬죠. 원래는 상호관세 25%씩 다 때려가지고 그 돈을 다 2분기 내내 걷어들입니다. 날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전 세계에서 관세로서 삥을 뜯죠. 그래 놓고는 2분기 내내 우리하고 협상하자. 와서 재밌게 한번 해봐라. 나 재밌게 해서 날 웃기면은 내가 니네는 관세 깎아주지. 그런 식으로 이제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 누구는 깎아줄까 말까 2분기 내내 이러고 이제 두두두두두 하면서 좋아. 누구 몇 프로로 깎아줄지는 우리가 2분기 지나고 예를 들면은 7월부터 발표를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앞으로 2분기 석 달 동안은 관세는 다 삥 뜯은 거예요. 25%씩. 그러죠? 그럼 이제 그 돈 가지고 하반기에는 그 또 다른 공약인 기업들 감세도 하고 얼마 전에 하원에서 통과됐죠. 이제 상원에서도 통과가 돼야겠죠. 그렇게 해서 마가파가 모든 세계의 경제 구조를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미국으로 와가지고 공장 지어라 해가지고 공장 짓는 것도 많이 이제 협약도 맺고 그러겠죠. 그게 이제 그놈들의 방법이었는데 지금 이제 국채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리면서 방향이 바뀌었죠. 하지만 방향이 바뀐 게 제가 바뀐 게 아니다. 왜? 상호관세 10%예요. 25% 되고 어떤 때는 40몇 프로 다 나라마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전 세계 180개국의 상호관세 10%는 일단 다 매겼어요. 그러죠? 그리고 상호관세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꼭 전쟁이 나든 세계대전이 나든 우리 미국이 다시 갖고 와가지고 자급자족하고 전 세계에서 최고 산업으로 다시 부활시켜야겠다 하는 게 뭡니까?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는 니네 나라 어떤 나라 이런 나라별 상호관세 상관없이 무조건 전 세계에서 수출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철강, 알루미늄 전부 다 25%예요. 이것도 트럼프 1기 때하고 다르게 철강, 알루미늄 원자재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걸로 파생상품, 그걸로 만드는 나사, 너트, 볼트,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이 파이프, 강, 그 다음에 심지어 알루미늄 맥주 캔, 콜라 캔까지도 전부 다 25%를 때린다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죠? 그리고 그것만 그런가요? 자동차도. 맞죠? 자동차도 그렇게 해서 자동차도 그냥 미국으로 모두 수입되는 자동차.
25%를 때리는데 전 세계 뭐 독일 차든 일본 차든 한국 차든 이것도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들, 엔진, 뭐 기어, 뭐 모든 그런 부품들까지도 전부 다 25%를 매기겠다 이거였어요. 처음에. 지금은 그게 조금 양보가 됐죠. 어떻게 양보가 됐냐 봤더니 각 나라에 몇십 프로씩 때리는 것을 10%로 줄였잖아요. 전부 10%로.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석 달 동안 2분기 내내 90일 동안 우리하고 협상하자. 와서 나를 아주 흡족하게 재밌게 웃겨봐라. 뭐 옛날 뭐 이솝 우화 같죠? 우리 공주를 웃기면 공주하고 결혼시켜주겠다. 상호관세라는 게 지금 보면요. 관세를 협상을 하겠다고 지금 베센트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관세를 얼마큼 깎아주겠다는 가이드가 하나도 없어요. 계속 그걸 물어봅니다. 각 나라의 대표들과 언론과 기자들도 물어보고 미국 안에 있는 기업 대표들도 로비스트를 통해서 물어봐요. 그래야 사업 계획을 세우고 물건을 발주를 하고 지금 미리 뭘 주문을 해갖고 이게 관세가 붙기 전에 들여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2분기에 모든 게 올 수도 없댔어요. 미국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이 미친놈들 몇 명, 한 10명 때문에 전 세계에 제가 보니까 한 10명 있어요. 이놈들이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아주 다 같이 죽이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협상을 하고 막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진폭이 제가 이렇게 온다고 했냐면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방법은 뻔해요. 얘네들이 뭘 원하는가. 뻔한데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대중들이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이거를 시장에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 엉터리로 해석해 갖고 일부러 와전시키면서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흔들리면서 거기서 자기들 손해본 거 메꾸고 이득 보고 하려는 또 그런 아주 복잡한 탐욕들이 섞었기 때문에 이게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저번 주말 사이에 그 일 하나 있었죠. 뭐죠? 스마트폰, 뭐 전자기기, IT 그거는 중국에서 그 나오는 것도 관세가 면제된다 했죠. 이게 뭔 일이야? 하고 저도 그래서 제가 그때 카톡에다 말씀드렸죠. 관세가 면제된 게 아니다. 가만히 보니까 물론 이제 정확한 거는 월요일날 후속 보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그때 토요일까지 나온 기사 보니까 원래부터 반도체 분야, 그 다음에 반도체 파생 분야, 아까 철강에 뭐 어떤 뭐 알루미늄 캔, 그 다음에 콜라 캔 있었던 것처럼 반도체가 들어가는 딱 그 반도체 원자재 하나, 이 칩 그것만 관세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는 중요한 뭐 전자기기, IT 제품들, 그 다음에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 장비들, 그 다음에 반도체가 들어간 스마트폰들 등등등 해가지고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반도체는 원래 국가가 꼭 다른 나라에 뺏기지 않고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서 살려야 되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처럼 따로 특별 관리하는 거니까 그걸 품목관세라고 하죠. 따로 특별 관리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중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는 거는 상관없이 무조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일괄적으로 몇 프로 매기겠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25%를 매겼어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가 나왔죠.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25%가 붙어 있어요. 지금 다 그렇게 힘들게 수출하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 분야도 그렇게 하겠다. 근데 반도체는 아직 안 나왔지만 3월부터 조만간 반도체도 나올 거야. 그것도 품목관세 때릴 거야. 몇 차례 예고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그 얘기가 나왔나 봤더니 백악관도 아니야. 관세청에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세관에서 오파상들이 중국에서 반도체 스마트폰 주문한 게 들어오는데 공무원이 이거를 이거 중국에서 들어왔네? 너 이거 145% 때려야지? 꽝 때리니까 업자들이 기겁을 하겠죠? 업자들이 잠깐만 내가 알기로는 내가 여기 수입하기 전에 나도 지금 백악관에 다 해가지고 보고 나온 건데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금 다 확인한 건데 보니까 반도체는 따로 품목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단 말이야. 이 양반아, 이 공무원아. 내가 지금 그 품목관세가 아직 안 나와갖고 품목관세 나라에서 매기기 전에 얼른 내가 급하게 내가 지금
비싸지기 전에 얼른 수입해야겠다 해서 내가 그냥 돈을 그냥 다 우리 친척 사돈네 팔촌까지 그냥 다 우리 아파트까지 담보로 해갖고 돈을 마련해서 지금 몇 달치를 내가 지금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지금 뭐 이걸 145%를 때리겠다고 스마트폰에 이 양반아 이거 지금 제대로 따져봐 이거 봐봐 이거는 품목관세로 한다고 했고 품목관세는 겹치지 않는다고 했잖아. 한 거죠? 틀림없이 이렇게 싸움이 났을 거라고. 이게 공무원은 이거 잘못했다가 내가 옷 벗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해갖고 백악관에 부랴부랴 물어봤겠죠. 지금 여기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들어왔으니까 145% 때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 업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이거는 품목관세로 조만간 나오는 건데 아직 반도체 품목관세는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지금 이거는 관세를 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엄청나게 지금 미리 막 땡겨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그거 반도체 맞다. 품목관세 다 조만간 나온다. 일단은 그냥 관세 때리지 말고 들여보내줘라 한 거죠. 결국은 뭐냐. 워낙에 그냥 두서없이 그냥 제대로 된 완전 엉망진창 정부라서 그래요. 엉망진창 정부이고 그 수많은 관세를 너무 빠른 시간에 대충 막 이상하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빨리빨리 무조건 때려가지고 관세부터 삥 뜯어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오니까 이게 부딪히고 저게 부딪히고 요거 컵 하나 수입하는데도 잠깐만 이거 중국산이면 이거 지금 어떻게 되나 상호관세가 이게 근데 이게 그러면은 120%인가 145%인가 근데 이 안에 지금 뭐 그 품목관세 때린 거 뭐 히토류 뭐 그런 거 있지 않아? 이번에 또 히토류는 뺐어요. 싹 히토류까지 관세 매기면 자기들한테 타격이 미국이 엄청 크니까 이 안에 지금 이 도자기 안에 히토류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면세인데 그 공무원들 뭐 같겠어요? 그 공문 온 거 보고 이제 서류 보면서 보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난리가 나는 거죠. 처음에 중국한테 125%인 줄 알았더니 145%였다. 그래갖고 시장이 너무 무서워서 크게 빠졌다. 처음에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125%가 145%로 바뀐 게 아니라 2월 달에 뭐 10% 중국부터 때렸잖아요. 펜타닐 괘씸하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기본 20%가 붙어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4월에 뭐 딱딱 보복 서로 막 보복한다고 막 콜 하면서 이만큼 올라가고 125%가 올랐는데 2월 달에 붙은 20%하고 합치니까 145% 맞네. 저는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관세가 막 이랬다 저랬다 복잡하니까 사람들도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서명하셨습니다 하고지고 그 이제 공무원이 거기다가 이거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홈페이지 와서 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145%가 됐구나 계산을 하는데 공무원도 몰라가지고 125%로 문서를 안 고치고 그냥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현장에서 또 공무원하고 업자들하고 또 멱살 잡고 싸웠겠죠. 너 이거 지금 125%냐 145%냐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계산해봐라. 근데 이 공무원들은 또 공문만 보고 공문에는 125%라고 돼 있단 말이야 하니까 누구 말이 맞냐 하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행정부가 지금 주먹구구식이니까 뒤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거는 그냥 행정이 엉망이라서 지금 공무원들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해프닝들인데 그거 가지고 시장에서는 나는 지금까지 125%인 줄 알았는데 145%래 하면서 확 빼는 거죠. 시장에 진폭이 오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것도 왜 진폭이 옵니까? 그렇게 지금 반도체는 품목관세니까 따로 오겠구나. 그렇게만 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월가에서 미국의 월가에서 이것도 확 띄워가지고 또 해먹고 싶은 놈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그러면 그 놈들이 이거를 그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응? 기사를. 애널리스트나 그런 놈들이 별것도 아닌데도 야 이거는 반도체 145% 때릴 줄 알았더니 이거 지금 유예됐어. 완전 면제됐어. 가자 하고 사람들 꼬시는 거죠. 올리고 싶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우리나라의 특파원들이 정말로 이게 어떻게 된 건다 딱 자기가 그 현장에서 가서 보고 이렇게 된 거다라고 딱 정확히 써주면 좋은데
요즘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특파원들도 얼른 유튜브에 막 속보, 특보 해가지고 그냥 요새 특파원들은 또 유튜브로 하죠. 기사 검열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편집장이 딱 해가지고 기사 온 거 보고 딱 지들끼리 뭐 검열하고 뭐 이렇게 딱 만나 검토하고 합니까? 그냥 요새는 다 유튜브로 하시잖아요, 현장에서. 속보 다 해가지고. 와, 이거 지금, 반도체가 145%를 때리려다가 스마트폰이 145% 중국 거 때리려다가 갑자기 0%가 됐습니다. 트럼프도 역시 쫄아가지고 한 발 물러섰군요. 그렇게 탁 때리죠. 그러면 이제 몇십만 구독자를 가진 우리 유튜버나 어떤 경제 유튜버님들이나 또 뭐 엄청난 또 경제 채널 또 우리나라 MBC, KBS, SBS 다 나와서 그러죠. 예전에 가족오락관이란 프로 아세요? 가족오락관에서 이렇게 귀에다 뭐 쓰고 앞에 사람이 이제 요거 보고 뭐 화요 라이브 하면 뒷사람한테 화요 라이브 하면 입 모양만 보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갈 때는 엉망으로 가죠. 똑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도 보고 피식피식 웃었어요. 유튜브 썸네일하고 이런 것들 쭉 보면서. 이제 이거 한번 떠먹고 싶어서 사실 없던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없던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지들이 잘못 계산했다가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용해 먹고 싶은 놈들이 있고 그거를 또 전혀 검증을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해석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열심히 알려주는 특파원분들이 계시고 그거를 또 가져다가 그대로 뭐 특파원 것만 보면 되지 이제 다른 또 경제 채널에서 트럼프가 쫄려서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반도체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또 몰고 가죠. 그러니까 그런 일 하나 있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쫙 올랐다가 내렸다가. 근데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어차피 반도체, 스마트폰, 품목 관세로 가는 거더라. 그래서 당장은 이제 그때 2월 달에 펜타닐부터 뭐부터 해가지고 10%해서 중국에 20% 먹였던 거. 완전 면제는 아니고 20% 스마트폰이나 뭐 전자기기 20% 매기는데 이것도 일주일이나 한 열흘 있다가는 여기다가 몇십 프로 더 붙을 가능성이 높다가 지금 그렇게 좋아할 일도 아니고 사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가 내렸다. 결국은 뭔 얘기 하나 나올 때마다 그냥 트럼프가 마음을 확 접었나 봐. 얘네들이 완전히 뒤로 물러섰나 봐 했다가 아닌가 봐 이랬다가 또 어디하고 협상한다 하면은 굉장히 좋아질 건가 봐 했다가 또 안 된 것 같다 하면 또 실망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진동폭이 한 번 솟고 두 번 솟고 한 번 솟고 두 번 솟고 늑대가 온다 허벌떡 그죠? 또 늑대가 온다 허벌떡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늑대가 온다 해도 안 도망가죠. 이래서 제가 4월 달에 진폭 이렇게 짜지면서 갈 거다. 그러다가 한 번씩 정말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변수도 있지만 지금의 모습대로 간다면 위에서 푹 떨어진 다음에 아랫 박스권 가다가 또 뭔 일 있으면 푹 떨어졌다 아랫 박스권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일단 제일 높고 그리고 기존의 마스터 플랜 세력도 차라리 그걸 원한다. 처음부터 여기서 완전히 부러지면서 뭔가 난리가 나면 자기들이 가서 돈 풀어주고 금리 인하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도 살리겠지만 다른 나라도 금리 인하 동시에 양적 완화하면서 다른 나라도 다 살아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공들인 게 다 없던 일이 되죠. 그래서 계속 어떤 식으로라든 제가 예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식으로 푹 떨어졌다가 아랫 박스권 가다가 또 뭔 일 생기면 또 아랫 박스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제일 높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막 계속 크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연준도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 해줘야 됩니다. 그죠? 금리 인하 해줘야 되는데 마스터 플랜 세력은 그건 원하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항상 다시 예전처럼 어느 정도 계속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겠다. 트럼프가 계속 인플레이션을 관세 때문에 자극을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계속 동결하면서 원래는 금년 상반기부터
몇 차례 더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작년 하반기 때까지만 해도 전부 다 그렇게 꿈에 젖어 있었죠. 금년 뭐 한 1월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월가에서 다 나가고 금년 상반기에 최소 3차례 금리 인하한다. 그랬어요. 다들 기억도 못 하시죠 이제. 그랬는데 실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이게 다 누구 탓? 트럼프 탓으로 몰고 갈 거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까지 미국 경제 정말 좋았고 골디락스의 침체도 없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인플레도 다 잡혀갖고 여러분 이제 힘들었죠? 이제부터는 좋은 시대입니다 하면서 금리도 탁탁탁탁 내려주고 금리 계속 내려드릴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다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실제 그러겠냐? 아니요. 갑자기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내가 금리를 우리가 내려주고 싶어도 못 내리네. 우리도 진짜 내려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네 하면서 쭉 지금의 4.5%의 고금리로 간다. 그래서 계속 또 다른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요새 갑자기 확 빠지는 것보다는 결국은 완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도하면서 간다. 그래서 연준도 결국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점점 그렇게 가죠. 잘해야 이제 하반기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지나고 나면. 그렇죠? 기대치가 벌써 이만큼 떨어졌어요. 결국 그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막 어떻게 될지 너무 혼란스럽다. 지금 막 갑자기 이제는 바닥에서 막 너무 크게 올라옵니다. 큰일 나는 거 이거 정말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히 최근에 회원이 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 채널은 리딩방이 아니에요. 일단 채널 주인인 저부터 주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 채널의 영상들 쭉 보시면 시장의 모습, 주식시장도 보고 종목도 가끔 보죠. 하지만 그만큼 환율시장 봅니다. 그리고 국채시장 아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 보죠. 그리고 또 뭡니까? 국제 정세를 봐요. 정치 외교를 보고 전쟁을 봐요.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예. 국제 정치 외교, 그 다음에 금, 은, 기축통화 얘기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예. 제 채널은 혹시나 여기서 이거 봐라. 내가 여기서 최후의 그 채널 알고리즘에 떠갖고 몇 번 봤더니 이 자식이 이거 봐봐. 이거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시장이 된다고 작년부터 요거 이놈 봐라.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여기 크게 물렸는데 다음번에 어디서 지금이야 들어가세요. 저기 삼천리 개미 슈퍼개미처럼 지금이야 손 털으세요. 이거 절대 그런 방 아닙니다. 기후위기도 엄청나게 보죠. 거기다가 또 한쪽에 그렇죠. 연기도 하고 만담도 하고요. 버라이어티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 또 우리 다 같이 마음 공부하고 영성 수련을 하자고 신관하는 이야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놈이 이게 뭐하는 채널이지? 감을 못 잡으실 거예요. 근데 항상 저는 국제 정세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이 화폐 전쟁이라는 것 마스터 플랜 제가 이제 최근에 또 한두 번 이렇게 쭉 짚어드렸지만 그런 흐름에서 보면서 시장을 1년, 6개월 혹은 분기별로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이게 아니야 하고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 기득권들, 정치인과 기업인들한테 수독, 학교폭력 멈춰 이러면서 뭔가 세상에 변화가 오지 않으면 결국은 가장 큰 힘을 가진 경제력과 기득권을 가진 정치 권력을 가진 이 애들이 또 한 번 자기들의 기축통화 패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정치 외교 전 세계의 전쟁, 경제 디커플링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 환율하고 국채시장을 또 특별히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제 채널은 처음부터 환율과 아주 처음 시작 전부터 카테고리가 딱 있죠. 그게 뭡니까? 여기 보면 환율과 국채 금리 요거 처음부터 하나의 아주 중요한 카테고리로 만듭니다. 이게 숨겨진 음모들 자산시장에서
경제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 마스터 플랜 세력들이 환율시장과 국채시장을 엄청나게 자기들 뜻대로 드라이브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저번 주 내내 어제까지 이번 주 월요일까지 시장의 화두가 뭐였습니까? 미국의 국채를 누가 버리고 있다. 갑자기 미국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오른다. 달러를 누가 버리고 있다. 환시장과 국채시장이죠. 이걸 이용해서 세상을 드라이빙 한다 이겁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봐왔고 채널 시작 처음부터. 그 다음에 가끔 시장의 모습 결산과 전망 보고 미국, 중국,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의 정치, 외교, 경제 다 봅니다. 이거 전쟁 같은 거 보죠. 그리고 이제 금과 은, 비트코인, 뭐 정신, 마음 수련 이런 것도 보고 하잖아요. 딱 카테고리가 4개로 나눴잖아요. 처음부터. 시장은 지금 힘든 게 없습니다. 힘든 게 없고 오히려 우리가 봤던 그대로예요. 왜? 밑에서 내려와서 아래 박스권을 만들 거다. 일단 그렇게 봤잖아요. 밑에 박스, 위에 박스권이 어딥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게 지금 나스닥 100이에요. S&P 500 볼까요? 똑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위에 박스권 어딥니까? 이제 보이시죠? 그림이 여기까지가 위에 박스권이잖아요. 그렇죠? 아래 박스권은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이제 아래 박스권의 위아래가 나왔잖아요. 벌써. 위가 여기였고 아래가 여기였잖아요. 이 진폭에서 이제 이게 아래 박스죠. 윗 박스는 여기까지고 여기까지고 아래 박스는 요 밑에겠네. 맞죠? 지금 그 경우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막 혼란스럽고 지금 막 시장이 이게 올라가는 건가 내려가는 건가 지금 뭔가 나는 지금 여기 들어가서 막 어떻게 손해본 걸 지금 내가 저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지? 자, 그런 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절대로. 네, 리딩방이 아니에요. 리딩방이 아니고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네, 저는 큰 흐름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국제 정세하고 이런 걸 봐가지고 분기 반기별로 이렇게 갈 거다. 얘네들이 일부러 이렇게 드라이브를 할 거다. 그리고 시장들을 드라이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걔네들이 드라이브 하는 거는 환율하고 국채 금리하고 전쟁하고 외교입니다. 그 와중에 시장에는 온갖 탐욕을 가진 기관들과 개미들이 들어와 가지고 밖에서 나오는 그런 국제 정세의 전쟁의 모습을 보고서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이용해 먹어요. 세력들은 제가 항상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게, 야, 나도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어. 막 저기 막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골드만삭스. 그러지? 걔네들이 막 주식시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기들 뜻대로 제 채널에서 보는 건 틀려요. 걔네들은 주식시장을 신경 안 써요. 예. 주식시장을 얼만큼 떨어뜨려서 어떻게, 아니요. 걔네들이 보는 건 환율시장하고 국채시장하고요. 예. 그리고 전쟁이나 외교고요. 주식시장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마가파가 다른 나라들하고 협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할 거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정치적으로 하도 막 자기들한테 뭐라고 너 때문에 미국이 망가진다 이놈아 하고 저번 주 내내 막 사방에서 공격받았죠. 공격받으니까 슬쩍 뒤로 한 발 물러난 것처럼 해가지고 야 이제부터는 러트닝 안 하고 우리 니들이 원하는 월가 출신 베센트 얘한테 모든 협상을 내가 다 맡기고 니들이 걱정하는 게 그 옆에 막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나 피터 나바로 그 꼰대 할아버지 전화해가고 할아버지 나바로 씨 저기 미안한데 당분간 좀 숨어 있어.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응? 김건희 때문에 그냥 나라가 어쩐다 막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분간은 언론에 얼굴도 보이지 말고 어디 행사도 나가지 마. 그냥 조용히 있어. 그럴 때는 또 김건희 씨도 조용히 있죠. 국민 여론이 잦아들 때까지 전에 그랬었잖아요. 그런 식인 정치적인 제스처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그 정치적인 제스처를 나바로 씨도 이제 피터 나바로 씨도 하도 네가 나와서 지금 막 망가진다고 하니까 니들은 이제 언론에도 나가지 말고 좀 쉬어 있어. 뒤로 가 있어. 이렇게 좀 시장을 안심시키고 국채 시장도 안심시키려고 잽을 쓰고 그리고 상호관세도 10%로 다 줄이고 앞으로 석 달 동안 어떻게 우리한테 와서 뭘 해봐 하지만 그거 가지고 시장에서 그대로 해석은 안 하고 항상 이거 봐. 관세를 완전 면제해 준대. 145%짜리를 야 애플 만세
이러면서 해먹고 싶으니까 그렇게 과장해서 원래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시장에 참여하는 수많은 개미들, 우리나라 저기 막 경제 채널이나 우리나라 뭐 공영방송마저도 유명하신 분들 다 나와서 외국에서 하는 얘기 그대로, 특파원이 해준 얘기 그대로, 자기들이 직접 기사 2개만, 저도 그때 5분도 안 걸렸어요. 그 카톡에서 누가 알려주셔갖고, 전자기기 뭐 스마트폰 관세 아주 면제래요. 토요일날 카톡에다 알려주셔갖고, 예? 정말요? 새벽에 깨가지고 한 2억에 봤어요. 그때는 기사가 2억에밖에 안 나왔어요. 후속 기사가 일요일날 쭉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근데 그것만 봐도 알겠던데요. 제대로 차분히만 읽어봐도 이거 물론 이제 그 전까지 흐름을 다 알고 있어야죠. 흐름을 알고 있어야죠. 정확히 어떻게 된 건가. 기본 지식 베이스 위에 딱 붙이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난리지?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봤더니 난리를 냈더라고요. 사방에서. 아주 그냥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원래 막 140% 관세 때린 거를 0%로 한 것처럼 아예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을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랬겠어요? 미국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해먹고 거기서 또 팔아먹고 지들끼리 서로. 주식시장은 원래 그런 데입니다. 정말로 시장이 국제정세가 그 다음에 뉴스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큰 흐름을 보고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1년 전부터 대충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는 누가 하냐? 진짜 스마트머니들, 진짜 큰 손들이 그렇게 하고요. 그러죠? 그래서 작년에도 6월까지 AI에서 다 철수한 거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2021년도하고 너무 똑같다. 그때도 이랬다. 6개월, 8개월 전에 진짜 큰 손들은 다 빠지고 나머지 이제 기관하고 월가에 이제 개미들 코 묻은 돈 뺏어 먹겠다는 애들하고 그 월가가 하는 얘기를 아무 비판도 없이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맨날 들려주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언론과 유명하시고 고명하신 분들, 그분들이 하는 얘기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처음 블로그에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도 글을 써가지고, 유튜브 시작하기 전이었나? 그 제 블로그 보면은 있잖아요. 옆에 여기 왕추천 매트릭스 빨간 약 먹기 여기 썼잖아요. 믿을 건 나밖에 없다. 내 편은 나밖에 없다. 제발 남의 얘기 듣지 마세요. 내 편은 이것도 그 얘기였어요. 결국은. 그런 막 뉴스에 나오는 거 뭐가 어쨌대더라. 야 이번에 막 자동차 관세도 뒤로 물릴 것 같아. 막 이거 없던 일로 할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당장 일본하고 베트남 이미 했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영국하고 다 와서 당장 빨리 막 관세 협상을 하지. 그러면은 조만간 막 다 깎아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올랐다 내렸다. 자, 남들이 하는 얘기만 쫓아다니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큰 흐름을 보고 제가 항상 그런 비유를 하죠. 카톡에다가 밤에 여자친구가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썸녀한테 자니? 밤에 혼자 끙끙 앓다가 그냥 소갈이 짝사랑 하다가 용기 내가지고 새벽 2시에 자니? 술 먹고 자니? 했더니 답장이 어떻게 와요? 이응 오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혼자 3층 집을 짓는 거죠. 이응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응? 내가 용기 내가지고 자니 했는데 새벽 2시에 답장이 1시간 뒤에 이응이 왔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월가의 꾼들이 나와서 이거는 지금 관세를 완전히 뒤로 물리려고 막 좋은 거야. 아니면은 뭐, 야, 지금 이거는 너한테 아무 관심이 없고 여기서 전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부터 해가지고 혼자 이제 막 머릿속에서 밤에 잠 못 자고 3층 집을 쌓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너랑 결혼까지 생각했어. 막 하면서. 그죠?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유명한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명한 경제 채널 유튜버는 뭐라고 하나 가서 이응이 뭔 뜻입니까?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 듣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 전부터 쭉 흐름을 보고 저번 그 토요일 날 제가 3시간짜리 2시간 50분짜리 영상에서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지금 그 트럼프가 젊었을 때부터 관세에 대해서 얼마나 그 전직 크라이슬러 회장하고 만나가지고 멘토로 삼으면서
관세가 얼마나 미국을 수탈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국제경제 감각을 딱 그때부터 가졌는가. 일기 때 하려고 했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 게 천추의 한이 됐다는 거. 그리고 그때 만난 게 극우파 피터 나바로 형님을 만났고,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기 때 못한 관세부터 해서 모든 걸 다 하자 해서 시작하자마자 모두 극우파로 다 갈아치우고 시작했다는 거. 그죠? 그런 흐름을 쭉 알면 그 흐름은 이 썸녀하고 나하고 지금 이 썸녀가 나를 진짜 어느 정도 얘도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나만의 짝사랑인지를 정확히 안단 말이죠. 그런 쭉 흐름을 알면. 그러면 응, 이응이라고 딱 본 답장이 와도 꿈도 안 꾸죠. 아유, 알았어. 딱 덮고 그냥 이제 뭐 더 이상 얘한테 카톡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도 얼른 자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흐름을 모르고 맨날 본인이 알려고 하지 않고 그 기사도 자기가 5분만 찾아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 기사 나왔을 때 솔직히 여기 계신 100명이 계시다면 아마 99명이 틀림없이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뭐 애플 아이폰하고 뭐 관세 뭐 면제 토요일 날 딱 그 기사 나왔을 때 무조건 아마 그 기사를 직접 본문 나온 기사들을 찾아가지고 쭉 읽어보신 분이 제가 볼 땐 100명에 1명 아니에요. 우리 회원분들은 그래도 저하고 오래되셨으니까 좀 더 많겠죠. 대부분 다른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다 어디로 가요? 남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주나. 가족 오락관에서 화요 라이브 2번, 3번 건너서 온 거 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사람들 많이 보는 뭐 경제 유튜브나 뭐 아니면 뭐 방송도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방송을 안 본다고 말씀을 하죠. 차라리 저는 활자로 된 기사를 본다니까요. 인터넷에서. MBC, KBS도 안 봐요.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니까 항상 이게 흔들리는 거죠, 마음이. 이거 완전히 지금 관세 없던 일로 되나? 지금 들어가야 되나? 뭐 어쩌나? 제가 볼 땐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크 내오고, 트럼프는 그냥 조삼모사식으로. 지금 당장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저렇게 할 수도 있어. 그 특유의 또 거짓말 가지고 흔드는 거지. 얘네들은 어떻게든 최대한 관세를 많이 받아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앞에다 배센트를 딱 앉힌 것도 이제부터는 배센트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 파가 바뀌었어. 온건파로.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건 너무. 그 전까지 쭉 이 흐름을 알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쭉 지금 여기 떨어졌다가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박스권이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떨어지면 두 번째 박스권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유례가 없을 정도로 2차 대전 이후로 거의 80년 만에 80년, 90년 만에 이렇게 2, 3일 며칠 사이에 이렇게 급하게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대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떨어졌으면 당연히 급하게 반등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됐다가 막 올랐다고 막 정신없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큰 흐름만 이렇게 볼 뿐입니다. 물론 제가 항상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아닌 것 같다고 또 다른 변수가 생긴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이 아니라 웬만한 건 지금까지 다 맞아왔어요. 그리고 안 맞을 때는 뭐냐? 중간에 우리가 전혀 생각도 못한 국제정세의 변수가 생기면 그때는 얼른 이것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6개월 전에는 이렇게 갈 거라고 봤는데 요것 때문에 갑자기 바뀌었다. 그때는 항상 저도 급하게 선회를 틉니다. 바뀝니다.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첫 번째 박스권 버티다 아래 박스권으로 너무 급하게 떨어졌고 급하게 쳐올리는 요 단계로밖에 저는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다 똑같죠 뭐. 다우도 그러고요. 지금 S&P 500도 그러잖아요. S&P 500도 떨어졌다 이렇게 가고 첫 번째 박스권에서 아래 박스권 여기 딱 지금 찍고 여기서 떼댕떼댕 하고 있잖아요. 천장에. 나스닥 100도 그래요. 첫 번째 박스권에서 빵 떨어져서 지금 떼댕떼댕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심하게 여러분도 저기 쇠구슬이나 공 같은 거 쫙 높은 데서 계단에서 똥똥똥 떨어진 높이 떨어뜨려 봐요. 떨어진 만큼 칵 튀어 오르잖아요. 원래 지금 그 단계라니까요. 나스닥 종합도 그러겠죠. 볼 것도 없어요. 똑같잖아요. 어쩜 이렇게 쌍둥이입니까? 그죠? 다 아래 박스권으로 빠지는 단계죠. 러셀은 말도 못하게 망가졌고요. 러셀은 제가
요거까지 하면은 가망이 없다 했는데 이미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언제적, 아유, 이거는 러셀 2000은 뭐, 여기까지,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너는 참 힘들겠다 했는데 이미 거기로 떨어졌어요, 이미. 나머지는 살았죠. 여기 지금 나스닥 100도 제가 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야, 이거는 힘들겠다는데 일단은 받쳐주니까, 아, 이 박스권에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S&P 500도 딱 거기서 걸려서 가죠. 이게 제가 봤던 두 번째 박스권입니다. 다우는 안 찍었구나. 나스닥 총합 셀은 이미 베린 몸이고, 반도 이거 봐야 되죠. 인공지능이 원래는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AI가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딥시크 때문에 한 방 먹었고요. 그 다음에 관세 때문에 앞으로 이제 먹을 거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결판 나겠죠. 지금 이것도 보면 첫 번째 이 선은 박스권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주 지금 위험한 단계로 지금 좀 가고 있습니다. 요 하나 얘기만 더 하고 음악 한 곡 듣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근데 사실 그냥 카톡에다가 누가 물어보신 분 있길래, 시장은 지금 이런 모습이다. 여기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금, 은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절대 금, 은도 제가 어디서 사라 마라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러시면 그때는 패가망신이에요. 그럼 저한테 집문서 주세요. 저한테.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본인이 이것도 다 여기서 뭐, 아유, 그런 얘기는 오늘 너무 그러고, 그런 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다 사람마다 투자 스타일도 틀리고 깜냥도 틀리고, 적당히 해야지. 누구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은 평생 이제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가 나를 구해줄까? 저 여자가 내 마음에 안식을 줄까? 사랑의 분합이가 되어서 평생 삥삥 도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스타일을 찾으시고요. 저는 이 큰 흐름만 봐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릴 거는 이겁니다. 지금 딱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아까 혼자 좀 웃었어요. 아까 낮에 구청 가기 전에 점심때까지 기사 한번 쭉 봤는데, 김현성님의 월스트리트 나우를 봤어요. 저는 신문 기사로 나온 걸 봐요. 유튜브 안 보고. 왜냐하면 유튜브로 보면 또 약간 김현석 특파원님의 또 개인 그게 조미료로 첨가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듣고 싶지 않고, 팩트만 그대로 적혀진 기사만 보고 제가 판단을 하고 싶어가지고,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도 항상 유튜브로 보는 게 아니라 한경 글로벌 마켓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글로 봅니다. 글로 한번 쓱 훑어보는데, 거기서 월가에서 똑같은 얘기 했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죠? 많은 분들도 보실 거, 제가 굳이 얘기 안 해줘도 거기서 보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S&P 500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첫 번째 박스권에서 하다가 지금 요 박스권에서 아래 박스권으로 떨어졌잖아요. 요건 아시겠죠? 이제 첫 번째 박스권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바로 저번 여긴데, 그 사람들이 보는 것도 이거예요. 월스트리트 기사 봤더니 이제 거기도 월가에서 나온 얘기, 기술 분석가 뭐 하는데, 기술 분석의 대가가 아니고 월가의 꼬부랑탱이 미국 놈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도 다 이런 거 지금 여러분들 머리를 잡고 흔들면서 내가 더 잘한다 하면서 밖에서 알려주는 거 말고, 본인이 그냥 담담하게 보시면 이거 어디 가서 따로 돈 주고 안 배워도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몇 번 이렇게 해서 돈 좀 잃어봤다 하고, 이런 거 좀 내가 뭐 자세히는 몰라도 캔들이 뭐가 어쩌고 내가 좀 남들 읊을 줄은 안다. 그 정도 기본 지식만 있어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일단 여기서 시장이 올라가지고 다시 회복을 하려면은 일단 넘어야 될 고비가 뭐겠습니까? 이제 여기죠. 이 아래 박스, 아니 위에서 놀던 윗 박스권, 지난 언제부터 놀았어요? 여기가 작년 9월부터
작년 9월부터 올라갔고 놀더니 윗박스권에서 이제 아랫박스권으로 떨어졌잖아요. 지금 여기 화살표 있는데 보이시죠? 여기 위에가 박스권이고 이제 아래가 박스권이잖아요. 요거 이제 몇 번 이렇게 딱 하다가 이 지지선이 빵 떨어졌으면 이제 이게 저항선이 되면 골치 아픈 거잖아요. 이 아랫박스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보는 건 뭐겠어요? 요거 뚫고 올라가냐예요. 요거 뚫고 올라가냐.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나스닥 100 같은 거 좋아한다면 일부 나스닥 100이나 다우는 뚫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날아간다가 아니에요. S&P 500도 동시에 다 뚫어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아시겠죠? 이 정도는 다 보시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아랫박스로 떨어졌어. 아랫박스로 올라.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올랐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이제 일부,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몇 년 사이에 말도 안 되게 왜곡됐잖아요. 상위 7개가 전체의 20% 이상을 잡잖아요. 어쩔 땐 25%까지 잡아요. 그래서 그 나스닥 100에서 비중까지 줄이고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렇죠? 미국 주식 역사상 이렇게 몇 개가 전체 시총에서 대부분을 다 차지하는 일이, 전 세계 시총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왜곡돼.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한 군데에서 이 박스권은 올랐다 해도 다른 데도 봐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박스권이 안정되는 거는 여기가 항상 콘크리트 천장처럼 딱 막히는 것도 아니고 첨벙 하면서 이렇게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우리가 볼 것도 그러고 월가에서 보는 것도 그러고 굳이 차트를 본다면 저는 차트는 그냥 뒤에 맞춰가는 스타일입니다. 예. 차트로 막 세상을 막 알라고 막 하죠. 밖에 나가 사람도 안 만나고 막 혼자 막 여기서 막 연금술 하듯이 막 화학기호 막 해놓고 막 차트 그려놓고 이렇게 되겠지. 큰일 나요. 절대 그런 거 빠지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우리가 보는 국제 정세의 흐름, 정치, 외교, 그 다음에 자산시장의 기존 기축통화 패권을 지켜가려는 마스터 플랜, 거대한 금융 세력들이 환시장과 국제시장에서 어떤 정치질을 하고 어떤 장난질을 하는가. 그걸 보면서 자산시장은 나중에, 지금은 아니라고 반항하면서 펄떡펄떡 뛰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순응하면서 그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갈겠구나. 그 확률로 보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이 차트에도 그런 그림이 나오죠. 사람들의 투심이. 그래서 이 박스권을 벗어나서 위로 다시 아랫박스권 아니라 윗박스권으로 뿔떡.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아랫박스권으로 빠질 뻔했나고 올라오는 걸 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게 딱 봐도 앞으로 이번 주 지금 오늘이 언제예요? 화요일이잖아요. 이번 주 안에 판가름 날 확률이 높죠? 올랐던 내렸던 첨벙첨벙 하다가 이번 주 안에 결국은 아이고 몇 번은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못 뛰어넘고 그냥 이 밑으로 다시 빠지네. 이게 이번 주에 판가름 나겠죠. 그렇죠? 이번 주 한 4일 남았잖아요. 이번 주에 판가름 날 거니까 일단 그걸 볼 거고, 그런데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 전망하기 전에 그랬던가? 말씀드렸지만 51선과 200일선에 데드크로스가 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즉 200일선 이렇게 밑으로 빠졌는데 어이구 내가 잘못했네 정신 번쩍 차리고 여기서 잠깐 첨벙 빠졌어도 200일선 위로 올라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빠졌다가 이 빨간색 200일선을 뚫지 못하고 빵 하고 이 밑에서 이제 놀게 되면 시간이 가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 51선 파란선이 끌려 내려옵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모습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 되는 이 파란색 51선하고 빨간색 200일선이 역으로 꼬이는 때가 와요. 꼬이는 때가 오면 200일선이라는 거는요. 10달이에요. 10달. 한 달이 20일이니까 10달 동안의 긴 시계열의 평균이에요. 그리고 51선이라는 거는 2달 반이에요. 2달 반의 평균이에요. 주식 주가의 변화에.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꼬이게 되면 여기서 한번 이게 꼬이게 되면 역배형으로 꼬이게 되면 이게 이제 얼마나 다시 뭐 오른다 저쩐다 막 하더라도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제가 볼 때는 피터 나바로 할아버지가 급사를 하거나 갑자기 아니면
트럼프가 갑자기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거나 예를 들자면요. 정말 갑자기 뭐 암살을 당하거나 마가파가 전부 다 우리가 잘못한 것 같네 하루아침에 제정신을 차린다거나 그래서 뭐가 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큰 자산시장에 뭔가 충격이 오거나 어디서 뭐 전쟁이 뭐 아무튼 정말 예상도 못한 어마어마한 일이 터지지 않으면 51선과 201선이 역배열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여기서 첨벙첨벙하다가 나 정신 차렸어요 하고 뒤늦게 윗박스권으로 올라와도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6개월 가는 겁니다. 근데 자 지금 보세요. 너무 재밌죠? 월가에서 보는 것도 S&P 500도 그러고 나스닥도 그러고 다우도 그러고 똑같아요. 너무 재밌죠? 윗박스권에서 빠져서 다 아랫박스권 지금 전벙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 이번 주에 보는 건 뭐겠어요, 전부. 아랫박스권 탈출하냐 못하냐, 이 위로 넘어오냐 마냐, 그거 보겠죠? 그런데 동시에 뭘 봐요? 월가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동시에 뭡니까? 다우고 S&P고 나스닥이고 다 뭐냐? 예, 오늘부터 이거 오늘인가? 어제부터 데드크로스 났어요.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전부 데드크로스 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빨리 당장 이번 주에 여기서 여기까지 얼른 오지 않으면 얘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예. 결국은 우리가 2분기 봤던 것처럼 붕 빠졌다가 아랫박 진폭이 점점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정이 되면서 맨날 이놈 얘기 듣고 저놈 얘기 듣고 카톡에 응이라고 대답했는데 이 여자 집에 앞에 가가지고 내가 편지 하나 쓰고 있으면 내 마음을 알아주려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 없이 이게 지금 딱 났다는 거죠. 요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땐 이 지금 데드크로스가 난 거 걔네들도 틀림없이 봐요.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있어요. 이런 거 볼 줄 모르고 맨날 볼 줄 모르는 것도 아니야. 자기도 보면 봐. 기사도 뭐 앞으로 뭐가 나왔다 하면요. 그 기사를 직접 찾아가 보십시오. 하나만 보지 마세요. 여러 개를 보세요. 똑같은 기사를. 여러 사람, 여러 기관에서 쓴 거를. 그러면 대충 다 보입니다. 아, 이게 지금 어떤 얘기구나. 그거를 근데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자극적인 기사를 쓰면서 엉터리로 누가 전달해 준 거를 그거를 그대로 가족오락관에서 하는 것처럼 그거를 또 그대로 누가 가져온 거. 그러면 그런 기사만, 뉴스만 쫙 퍼져요. 2, 3일 사이에.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챗 GPT한테 물어보겠죠? 챗 GPT는 그러면은 시중에 나온 기사 10개 중에 9개가 그렇게 썼으면, 이게 맞구나 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줘요. 자, 장님을 끌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거는 자기가 직접 보십시오. 직접 교차 검증하시고, 그게 제일 시간도 적게 걸리고요. 실수도 안 하고요. 제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보는 거는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는데 여기서 간다. 자, 그럼 이제 골치 아파져요. 근데 벌써 그 단계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